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헌정보학과 19학번 복지부장 이은진, 19학번 홍보부장 조은비입니다. 네, 저희 문헌정보학과는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인데요. 감이 오시나요? 와,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글로 종이에 쓰거나 영상으로 촬영하시는 등의 이렇게 형태를 갖추어야만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의 형태마다 생산 방법이 다르고 열람 방법도 다르고 확산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서 이 차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용자와 정보를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저희 문헌정보학과입니다. 저희 문헌정보학과의 전신이 도서관 학과인데요. 그래서 문헌정보학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도서관이나 책이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쉬우신데, 이제는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종이로 된 책은 너무 기본이고 영상 매체, 뭐 필름 매체, 뭐 광 디스크 같이 전자 매체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뭐 일반 도서관이나 기록관에 한정되지 않고 병원, 연구소, 뭐 역사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선배님들께서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선 학년별로 전공 필수로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1학년 때 문헌정보학 개론과 온라인 정보 검색 연습을 배웁니다. 그 과목을 통해서 문헌정보란 무엇인지, 정보는 어떻게 찾아내는 것인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2학년 때는 분류 체계, 조직 체계, 서비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서비스는 어떻게 우리가 조직을 할 수 있을까 배우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학년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실습 위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학에 대한 로망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주변 친구들이나 솔직히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다들 팀플에 시달리는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망보다도 내가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대학 수업은 뭐 일반적으로 초중고 수업과 그렇게 난이도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 걱정이 많았었지만 막상 입학하고 보니까 그 저희 학과 자체가 전혀 기초 지식이 없는 분야는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업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팀플 같은 것도 사실 우리 동기 여러분들이 다 회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굉장히 다들 협조적이시고 학업 분위기도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직자 전형 문헌정보학과는 전공 과목은 일단 무조건 저녁 수업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교양 필수 과목도 저녁에 있는 수업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교양 필수 과목을 다 들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간 수업은 교양 아무거나 들으셔도 되기 때문에 퇴사한 친구들을 보면 주간 수업을 많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시작은 평일은 오후 7시부터 9시나 10시까지 진행하고요.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자유롭게 수강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문헌정보학과 자체가 뭐 수식 같은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학문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통암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뭐 IT 공학 같이 실생활에서 기초 지식을 전혀 습득할 수 없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촬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정보의 이용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학문적인 표현과 일상적인 언어의 차이를 잘 매핑만 하시면 수업을 따라오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과제라고 사실 말씀을 하시면 뭔가 숙제 하면은 다들 숙제여대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대학생들은 다 과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더 뭐 과제가 많다 적다 뭐 이런 거를 굳이 논할 수는 없는 또
그런 것 같아서 뭐 실습만 조금 힘들 뿐이지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과제를 해치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출판 실습이랑 디자인 실습 과목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다들 각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미있었던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자인 수업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도서관 브랜드 전략과 인포그래픽스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도브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배지를 직접 제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사실 고민하던 차에 그 과목이 개편된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수강을 하면서 실제로 뭐 영상도 제작하고 뭐 포스터도 제작하고 뭐 책자도 제작하고 이런 경험들을 쌓아볼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가장 좋았고, 안 맞았다 하는 수업으로 따지자면 장이라고 이 수업이 외워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진짜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외워서 이 도서관 경영 그리고 장서 수준에 맞춘 거를 죄다 외워야 되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열람실 온도는 몇 도인지, 뭐 책은 뭐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뭐 이 책을 선정하는 기준을. 저 재밌었던 과제는 1학년 때 문헌정보학 개론의 대체 과제였는데 그때 도서관에 방문해서 인증샷 찍고 보고서 작성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별마당 도서관 혹시 아실까요? 별마당 도서관 거기 가가지고 저 처음 가봤거든요. 가서 사진도 찍고 그냥 있는 대로 쓰고 했던 좋은 기억이 있고요. 힘들었던 과제는 정보라는 과목을 최근에 들었는데 거기서 영어로 된 어떤 정보 이용 관련된 서적을 해석하는 게 과제였어요. 근데 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거 말해도 되나? 파파고를 돌렸는데 파파고에서도 잘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퇴근하고 집에서 울면서 영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학년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휴학한 학생은 아주 소수로 있고 아직까지 전 학년을 통틀어서 자퇴한 학생은 없습니다. 저희는 재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 숙대는 졸업 요건 중에 하나가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심화전공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을 꼭 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뭐 이 다전공 과정을 이수하시는 데는 전혀 제약이 없으시고 교환 학생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에 이제 재직을 유지하시려는 직대직 여러분들께서는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저녁에만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감안해 주시면 슬기롭고 활기차게 학교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신설학과 우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는 입학생 분들 중에서 성적이 10% 안에 들어가시면은 1학년 때 1, 2학기를 장학금을 다 드리면서 수업료 면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받게 되는 장학금이 성적 우수 장학금인데요. 이거는 수석이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우수 1, 2, 3으로 나눠서 우수 1에는 60%, 2는 40%, 3에 20%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교내 장학금과 교회 장학금은 되게 종류가 많아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 학과에서만 지원하는 장학금은 고 이희재 교수님께서 장학금을 아주 많이 남기고 가주셔가지고 그것도 받을 수 있고 저희는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 계속 기탁하시는 장학금이 있어요. 그것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숙대는 2019년도부터 면접이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자소서를 되게 열심히 봐주셔야 되는데 다른 대학들과 숙대 이제
자소서 질문들이 모두 다르잖아요. 근데 숙대는 고교 재학 시절, 그 다음에 재직 기간 중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중점으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대학에 와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또 이제 숙명을 빛낼 수 있는 인재인지 이것을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장수 제가 기억나는 건 한 20장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동아리 활동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도서관 동아리는 안 했지만 저 뭐 합창부도 하고 배구도 하고 뭐 시낭송 동아리 뭐 호요 스포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교 교내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제가 활동한 내역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자소서에 옮겨 적을 때도 저는 이미 이런 경험이 있었다, 뭐 학생 때부터 되게 열심히 살아왔다 이런 면을 되게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문헌정보학과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어가지고 책이랑 관련된 게 생기부에 많았어요. 아, 생기부 장수? 생기부 장수는 25상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서와 관련된 거였는데 도서를 읽고 감상문 같은 것도 문학 선생님께서 다 넣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독서 감상문 대회 이런 거에서 수상했던 경력들 그리고 저도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경제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취업부 대표 인턴도 했었고 학교 대표 홍보 동아리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과 특징으로는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정사서 2급 자격증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 같은 정보센터에서 취업을 할 수 있고 이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직 이수를 하시면은 이제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사서교사로도 가실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대학원으로 넘어가셔서 기록물 관리 전문가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취득하시거나 하시면은 또 이제 일반 기업이나 연구소의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으로 또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순원관 218호가 문헌정보학과 교실인데 그것을 전면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발표하기 좋게 그 천장도 다 바꾸시고 뒤에 고희재 교수님께서 기탁해 주신 많은 자료들 이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 문헌정보학과 실습실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다 쓰실 수 있고 3D 프린터 있으시니까 저희 학과 오시면 3D 프린터도 체험하실 수 있으시다는 점이 TMI입니다. 저는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직장만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학업까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을까? 더 체력부터가 걱정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거는 대학교 진학을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고 해도 대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교수님들이랑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도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7시 수업 시작이니까 6시 퇴근하면 바쁘잖아요. 학교로 오기가. 그러면 이제 뭐라도 사와서 먹으면서 수업을 들어라. 떡볶이라도 먹으면서 수업 들어라. 우리가 너무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천천히 걸어오라고 좀 늦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배려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엄청 감동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문헌정보학과 재직자 1기 학생회인데요. 그래서 저는 복지부, 홍보부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 발족한 단체이다 보니까 하필 코로나에 걸려서 사실 기획했던 행사를 단 한 개도 못했어요. 신입생 딱 1월에 환영회 정도만 하고 이번 2학기 때는 그래도 개강총회 정도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볼까 이러고 있긴 한데 앞으로 이제 21학번 예비 학생분들이 들어오시면 문정의 밤, 뭐 무슨 환영회, MT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다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인 만큼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싶다면 저희 문헌정보학과로 오세요. 혹시 보이실까요? 아, 조금 이상하죠? 조금 이상하죠? 이런 거 꼭 비하인드 컷으로 넣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